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언니가 한국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졸리가 자기의 첫째 아들이죠. 네, 입양아이긴 한데 매덕스라고 하는 친구가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작년 2019년도 8월 얘기입니다. 네, 10월 학기에 등록을 해서 아마 8월, 9월쯤에 이제 입학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광화문에 있는 고급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년 전세를 물론 했겠죠. 왜냐하면 매덕스 아들이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데가 신입생들은 전부 다 인천 송도에 있는 캠퍼스에서 1년을 보내게 해요. 거기서 1년 후에 다시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로 옮기게 되는데, 물론 그때도 굳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너무 놀랬대요.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의 돈 10억 하면서 이게 2년 후에 다시 돌아오느냐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느냐고 몇 번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전세 제도는 굉장히 희귀하고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잘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경험을 안젤리나 졸리 언니가 했는데, 졸리 언니가 요번에 임대차 계약법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졸리 언니도 2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덕스가 아들이 4년 동안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2년을 더 이 아파트에 있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매덕스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하게 돼서 이 계약을 연장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데 월세를 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 임대차 3법이 결국은 뚜껑을 열어봤더니 임차인이 계속, 그러니까 집을 빌리시는 분이 계속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계속 계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2년만 더, 지금 2년에서 플러스 2년만 더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5%를 올린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새로운 임차인, 집을 구하시는 분한테 집을 빌려주게 되면 그 시세에 맞춰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을 가지신 집주인, 임대인들 분들 생각으로는 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을 하겠죠. 네, 4년 뒤에 얘기입니다. 네, 4년 뒤에 얘기를 벌써부터 걱정을 하느냐. 네,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대차 3법이 잘 개정이 되면 괜찮은데 잘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좀 허점투성이랄까, 조금 그런 면들이 지금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반전세라고 그래도 월세 부담률이 상당히 큽니다. 네, 전세가 참 좋은 서민의 주거 환경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인데, 그게 이제 월세나 반전세로 되면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말이 많아요. 월세로 35년을 사는 게 낫느냐, 아니면 자기 집을 구해서 사는 게 낫느냐, 이러면서 말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사를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직장보다는 교육 때문에 이사를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만약에 월세로 바뀌면 그것도 많이 고려를 하겠지요. 자, 우선 일본의 임대차 보호법, 일본의 임차인 보호법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본은 이사를 잘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갈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직장 또는 결혼,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결혼을 해서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집을 삽니다. 우리나라처럼 집을 구하고 거의 70에서 80% 정도 융자를 구해서 35년간 붙는 원금, 이자, 균등 상환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요새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니야, 나는 끝까지 혼자 살 거고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원하는 도시로 가서 살 거기 때문에 나는 월세가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런 거를 갖다가 주제로 취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제 맨션을 산다든가, 우리나라 말하는 아파트입니다. 맨션을 산다든가 또는 그렇게 되면 보통 3천만 엔 정도를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3천만 엔 정도 받으면 얼마나 코스트가 걸리느냐, 이거를 이제 3천만 엔 정도의 이율이 1.2%에서 1.8%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달에
원금 이자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 35년이기 때문에 8만행에서 좀 이자가 높으신 분들은 10만행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맨션 아파트가 역에서 가깝냐 평수에 따라서도 조금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어떤 집을 고르느냐 그건 개인의 상황에 따르기는 하지만 평균 3천만행 정도를 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원금 이자 균등 상환을 하는데 월 8만행에서 10만행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아파트면 관리비가 따로 들겠죠. 네, 그리고 일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를 또 따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목에 그게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예, 이렇게 하면 한 5만행에서 6만행 정도가 관리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주거비로 8만행 더하기 관리비 5만행 정도 더하시면 13만행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10만행을 내시는 분은 15만행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비슷한 조건에서 같이 월세를 내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50년간, 그러니까 50년간 살고 있었다라고 해서 주거 비용을 계산을 하면 7,600만행 정도가 내 집일 때는 7,600만 원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50년간 내가 월세를 살았다. 그럼 8,700만행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1,000만행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이상, 네, 돈이 더 들어가는 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40년 이상 살 거라면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집은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 돈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월세를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월세를 산다면 이웃집과의 트러블이 생겨도 쉽게 이사를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3억 아파트 지금은 3억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 3억을 받아도 내가 4억 이상 있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거의 10억 정도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3억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3억의 대출 이자를 한 2.26%로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113만 3천 얼마 뭐 이렇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3만 원이라든지 115만 원이라든지 생각하면 일본보다 조금 이율은 높지만 30년이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네, 일본에서는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점점 서울에서는 특히 아파트를 매입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젤리나 졸리 언니는 현금이 있는데도 전세를 사셨잖아요. 현금이 있으신데도 전세를 사시는 걸 보면 이렇게 자유로운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또 안젤리나 졸리 언니가 전세를 사시는 집이 그렇게 넓고 호텔 스위트처럼 돼 있는 집은 아니더라고요. 방 3개에 욕실 2개에 거실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전철에서도 가깝고 학교에서도 가까운 그런 집을 고르셨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전세로 내놓은 대로 집을 구하셨던 거겠죠. 참으로 한국의 월세 비교를 해보니까 참 이런 점들이 틀리네요. 근데 전세는 참 없어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서민 정책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꼭 전세가 살아남기를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이었습니다.